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1.0, 1.1, 1.2에 해당하는 그런 극한의 내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뭐든 다 답해줄게. 연고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연고대답 세 번째 주자로 돌아오게 된 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오늘 연고대답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용님처럼 저도 고1 때 제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용님도 저와 같으셨나요?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가 고1 때 가장 열심히 한 거 맞아요. 하지만 고2, 고3 때 고1 때보다 공부를 덜 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1 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반배치고사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전교 360명 중에 70등? 그 정도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대학을 어느 곳을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욕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제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게 공부나 성적 때문에 좌절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돼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완전 상위권이 아니어가지고 1학년 때는 물리적인 공부량을 엄청나게 투여해서 일단 제 성적 그리고 실력 자체를 상위권 궤도에 올려놓는 거를 목표로 했고 그 물리적인 공부량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투여했느냐, 제가 정말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 친구들로부터 나는 이때까지 공부하고 이때부터는 뭐 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공부법을 들으면서 제가 직접 그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한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인가? 스스로 연구해 나갔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되기 전에 그 공부법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는 1등, 전국에서는 11등이라는 엄청나게 70등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른 성적이죠. 그런 식으로 성적을 올렸고 그거를 3년 내내 쭉 이어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그때까지의 내신이 거의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누적이다 보니까 내신은 잘 안 변하고, 하지만 정말 대기만 성형으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막 1.0 찍고 1.1 찍고 정말 내신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제 친구 중에 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내신을 망쳐서 내신을 아예 버리고 정시만 몰두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내신을 버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꼭 계속 내신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진로를 어문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총 29장입니다.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학과를 중어중문학과로 진학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후에는 더 스토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수시 카드 6개 중에서 성균관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는 다 중어중문학과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29장의 생기부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 비법을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생기부를 좀 더 빵빵하고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동안 내린 결론은 바로 책! 제 생기부를 보시면 책을 단순히 독서활동에 적는 거를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 생기부 전반, 자소서 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다 정독할 수도 있지만 그 책을 발췌독해서 그 부분을 제가 쓰는 보고서의 사례로서 아니면은 참고하는 근거로서 인용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진로를 희망하는데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다른 활동들이나 다른 생기부 작성에도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책은 영어 보고서를 쓸 때 썼던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진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책을 읽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너무 중구난방으로 책을 아무거나 읽게 되면은 정말 의미 없는 독서가 될 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제 생기부를 함께 읽으면서 생기부를 적는 팁을 한번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진로 희망사항을 보시면은 진로 희망에 적는 직업, 본인의 장래 희망은 포괄적인 것에서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제 꿈이 언론인이라고 적어져 있고 2학년 때는 미디어, 홍보, 마케팅 전문가, 3학년 때는 해외 특파원, 그리고 사회부 기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조금은 포괄적인 직업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을 때는 전문적인 직업을 적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포괄적인 것에서 전문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일명 자동봉진으로 불리는 이 항목을 쓸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본인의 사소한 학교생활도 특별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학교생활 자체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자동봉진에 쓸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좋은 자동봉진이 완성될 수 있을 거고 학교에서 본인이 무슨 활동을 할 때 무조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다른 활동들이랑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거기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뛰어난 글솜씨로 학생에 대해서 공문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게 제가 학생의 환경부 부장으로서 한 활동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후에도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한테 전달한 그 글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르와 독자에 따라 좀 문체나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좀 글쓰기 연습에도 몰두를 했다. 이렇게 조금 언어적 감각이나 글 쓰는 거, 재능을 보이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이런 세특이 작성된 것 같고 이런 능력은 자연스럽게 어문계열 학생에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세부능력 특기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책들을 정말 많이 이용해서 내용을 탄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체 활동, 나의 진로, 희망 사항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탕은 항상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법과정치 시간에 발표한 거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세특인데요. 발표를 할 때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과 조지 오웰의 1984 이 두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도입을 해서 친구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거를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이 친구는 문학 작품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발표에도 활용할 수 있구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아랫부분에는 이 외교 방식의 한 사례를 봤으니까 다른 외교 방식에는 무엇이 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외교 방식은 어떤지 탐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중국 외교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매끄러운 흐름을 이 세특에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1.0, 1.1, 1.2에 해당하는 그런 극한의 내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수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가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신에서만 보여줄 수 없는 저의 장점,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생기부와 자소서에 녹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상으로 볼 수 있는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글쓰기 부분인데요. 상이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높은 등급에 있는 상을 받게 되어서 이 학생은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이 상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창작 활동까지 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이 학생은 어문 계열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3단계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본인이 어떤 학교에서 대회가 있다 하면은 꼭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입상을 하시면 반드시 생기부나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은 일주일 전부터 용고지를 사서 여러 가지 주제로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 가지 글을 모아놓은 뒤에 주위에 저와 비슷한 친구들과 서로 글을 바꿔보면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완성된 글을 몇 가지를 만들었고 대회 당일 됐을 때 나오는 주제 중에서 이 글은 이 주제와 맞겠다 하는 그 글을 그대로 제출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쓴 글이기 때문에 분명히 완성도가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학년 100일장 대회에서 제가 2등에 해당하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그러면은 나는 공부할 시간은 없고 생기고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이 끝나고 약간 여유로운 시간 있잖아요. 막 친구들이랑 막 놀러 가고 그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좀 집중해서 생기부나 대회 그런 사항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너무 이 생기부에 막 집착하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본인의 일단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린 후에 내가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시면 그때부터라도 생기부나 이런 서류 작성에 열의를 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학년 때 이런 생기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고2, 3 때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1학년 때는 일단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시로 중어중문 가셨는데 중국어 거의 못하신다길래 궁금해요. 이교과에도 중국어나 중국 문화 관련된 게 없어도 괜찮으셨나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 총 3학기 동안 중국어를 제2외국어 과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세 학기 모두 1등급을 맞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중국어를 잘해서 1등급을 맞은 게 아니라 단순 암기 과목이고 단위수가 커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NO!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고 와서 더 수월한 점은 있지만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너무 이 중국어에 집착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위에 있는 동기들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 아랍어, 뭐 다른 언어를 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국어 수업을 듣지 못해서 종합전형에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상관없어요. 어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핵심적으로 어필하셔야 될 게 이 인문학적 소양이랑 언어적 감각인데, 언어적 감각은 국어와 영어, 그리고 학교에서 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지만 제2외국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에서 뭐 일본어를 배우더라도 일본어를 통해서 동양 언어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중국어의 이런 부분에도 뭐 조사를 해보았다. 서어서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원 시간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의 어원이 스페인어에 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연결지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언어적 사고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본인이 이런 어문계열 합격을 했다 하면은 수능 끝나고 방학 때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원을 다니긴 다녔는데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지금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꼭 다니세요. 롤 티어 알려주세요. 전 시즌 골드사였습니다. 야구 어디 팬이에요? 기아 팬입니다. 저도 해축 좋아하는데 어느 팀을 좋아하시나요? 딱히 어느 팀의 팬이라기보다는 특정 팀의 선수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챙겨보는 편이었고, 지금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를 좋아해서 리버풀 경기를 챙겨보는 편이고, 고등학교 당시에는 EPL 빅6 팀들 간의 경기나 뭐 챔피언스 리그 그런 빅매치들을 하이라이트만 봤던 것 같아요. 게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고 그 시간은 어떻게 지키시나요? 야구 시간이 시작돼서 너무 괴로운 이제 고등학교 생활한 지 1개월 된 고1입니다.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가지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그 주말에 기숙사 친구들과 5대5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 할 때는 4시간, 조금 할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야구 경기가 길다 보니까 절대 다 챙겨볼 수 없고, 시간이 없는 날은 그 스코어나 그 경기 결과만 꼭 찾아봤고, 좀 여유 있는 날은 하이라이트만 챙겨봤습니다. 그 정도는 포기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신 답변들을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잘 풀리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꼭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고대답 주자의 프로필이 댓글에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도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고마워요.